고3 미분계수와 도함수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요 몇 개의 식을 구경하게 될 거고 얘기를 듣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식을요 그냥 통째로 외워서 눈에 박아 두셔야 돼요. 왜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될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문제는요 식 변형 문제가 나와요. 정말 이상하게 변형된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모든 문제의 해법이 그 이상한 변형을 오늘 배우는 기본이 되는 식의 꼴로 바꿔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본 꼴 자체를 기억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미분계수가 뭔지 비교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두 개의 개념을 실어놨어요. 자, 직선의 기울기. 우리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 어디에서 외웠어? 수학상의 직선의 방정식 1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직선의 기울기란 델타 x분의 델타 y다.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즉 x-x1분의 fx-fx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기울기하고 동일한 것들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기울기. 선생님 여기에 점이 이렇게 A하고 B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요, 요번엔 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두 점 사이를 쭉 연결해서 직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기울기 이렇게 그렸어. 근데 난 접선까지 가고 싶어서 조금 더 이동했어. 조금 더 이동했어. 조금 더 이동했어. 조금 더 이동했어. 더 이동했어. 더 이동했어. 지금 뭐가 이동하고 있냐면 요 점에서 x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A를 향해 가고 있어서 x가 극한으로 치닫아서 A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그렸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접선의 기울기예요.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요,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얘를 아주 순간적인 찰나의 변화율이야, 얘는 순간 변화율이야 라고 부릅니다. 예. 맞죠? 예.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좀 있어. 변화율 구해볼까? 이랬다면 얘는 너무 짧아서 여기와 여기에 공간이 있어 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순간적으로 있긴 있어? 뭐 요 생각이 들 때 선이 쫙 그어져서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요 단원의 제목인 미분계수 되겠습니다.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에서 x를 점점 어디로 보낸다? A로 극한으로 치닫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요, 여기에 보이는 저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를 붙이겠지. 얘는 x는 A로 향한다. 극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평균 변화율을 알아야 되고,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극한만 붙여버리면 이게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미분계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갈까? 외웁시다. 시작!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 모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기 보이는 이 평균 변화율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라는 것은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가르쳤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변화량이라는 말을 우리는요, 약간 삐뚤음한 삼각형, 델타 x, 얘가 바로 x의 변화량이고요. 델타 y 이렇게 불러요.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강이 있었는데 여기 섬이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깎아 내려가서 선이 이렇게 움직였고, 어느 해는 여기서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또 깎아 움직여서 여기로 가서 와, 이 섬이 계속 변하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요 기호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한국말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지만 보통 수학에서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델타 x분의 델타 y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변화라는 것은요, x좌표 간의 차이야. 어머, a와 b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겠구나. 좋았어. b-a라고 해야지. 자, 어느 쪽부터 사실 써도 상관없어요. a-b라고 써도 되고 b-a라고 써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b부터 썼으면 분자에도 얘부터 써줘야 된다는 거. 어머, y의 변화량은 fb-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바로 이 차이가 뭘 의미한다? 델타 x를 의미한다예요. 자, 그 얘기는 b라는 좌표를 표현할 때 이 x 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a 플러스 델타 x 콤마 f의 a 플러스 델타 x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 얘기는 그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x의 변화량분의 델타 x분의 y의 변화량. 그래, y 빼기 하면 되겠네.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부터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x좌표가 a일 때 바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이 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는 용어로 부르고요, 한 점 a, x좌표가 a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x라는 좌표가 a일 때 이 도형의 바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f'-a 뭐 이렇게 불러. 선생님은 짧게 줘서 f-a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고정이 돼 있지만 얘는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x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거랬지? 맞아? 변수 x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라는 기울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다른 한 점의 x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 거다? x가 점점 누구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a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요런 극한이야.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이 x와 a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x-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fx-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첫 번째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요번에는요, 요거를 이용해서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리미트
여기에서는 뭐예요? 분모가 얘를 보게 되면 x를 a로 향하게 하면 얘 무슨 꼴 돼요? 0분의 0 꼴이 되고 있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던 0분의 0 꼴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x라는 이 차이가 점점 뭐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야? 0을 향해 가고 있지. 델타 x는 거리 차이잖아. 이 거리 차이가 점점점 제로 상태가 되고 있는 거야.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델타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무슨 꼴이 나온다? 당연히 0분의 0 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수학자들은요. 위에 있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데 델타 x조차 쓰기가 귀찮은 거야. 아씨, 이것을 두 글자나 써야 되는 느낌이고 너무 연표심 많이 드는데 그래서 델타 x를 줄여서 h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그냥 얘 h로 그냥 바꿔서 표현하자. 그러면 얘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얘 무슨 꼴이겠습니까? 0분의 0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와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인 미분 계수, 일명 순간 변화율, 일명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다양한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모두 같은 말이야.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얘, 그리고 얘 많이 사용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얘가 더 간단해서 더 많이 사용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이 꼴을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예요. 완벽히. 그러면 지금 더 설명할게요. 얘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씨, 얘는 결국엔 여기에 분모가 0으로 가게끔 리미트만 붙여버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한테 외우세요 라고 하면 얘하고 얘를 전혀 다른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사실은요. 얘와 얘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이 어떻게 똑같은지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거 보이죠?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델타 x가 있어야 돼. 이거 두 번째 식이네? 두 번째 식.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식은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 우선 분자 적어 놓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식의 본질은 뭐냐면요. f만 없애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아요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안 그래 보이잖아. 근데 사실 봐. 이거예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슉슉 사라져서 이렇게 보일 뿐이야. 그치? 너희들이 빠르게 FF 없다고 봐봐. 그리고 계산해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런 아래에 있는 꼴이건 위에 있는 꼴이건 상관이 없어요. FF 지우면 분모 분자가 똑같아야만 해.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외워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식. 예. 요거요. 지금 5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야. 왜 눈에 완전히 박아둬야 돼. 시작. 그리고 요 식 외울 때 좀 중요한 특징들 얘기할까요? 얘가 가장 기본 베이스식이야. 변형식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본 베이스식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읽으면 x-a네. x-a네. 사라지면 x-a네. 외우기 엄청 쉬워요. 그죠? 네. 외워볼까? 시작. 그리고 하나 더. f-a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이런 상태다. a를 넣어. 0 나왔지? 0분의 fa 빼기 fa.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극한을 구했는데 극한에 넣어보니까 0분의 f3 빼기 f3 이런 구조야. 물론 f3 빼기 f3은 0꼴이기는 해. 근데 그렇게 만들기 전에 0분의 f3 빼기 f3이네?
F-3이구나.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자, 0분의 F7 빼기 F7. 내가 극한을 넣었더니 이런 느낌의 식으로 변해버렸어. 얘는 뭐라고? 시작! F-7이다. 얘는 X가 7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우선 요거요. 5번 읽으면 암기할 거야. 시작!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한 번 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한 번 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한 번 더.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마지막 F-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모든 식의 꼴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암기해야 한다. 자, 이제 또 얘보다 애들이 더 못 외우는 식인데 얘의 본질도 사실 같이 요 밑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해서 A가 안 보일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 개념은 어떨 때? H 분모를 막바로 0을 보낼 때 쓰는 식이에요. 자, F-A는 부터 시작! F-A는 하나 더. 여기에서도 A 넣어봐. 죄송해요. H를 0으로 보내봐. 그럼 뭐 나와? 0분의 F-A 빼기 F-A.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F-A가 되는 거다. 똑같은 식이란 거야. 알겠지? 시작!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한 번 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한 번 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지막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외우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식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식에서 리미트만 빼버리면 그게 바로 뭐다고?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리미트가 붙여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미분계수가 된 거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문제를 좀 한번 볼 거예요. 네. 그 여기서 네. x가 다시. 그 오른쪽 작선의 기울기에서 네. x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한 점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보통 기울기는 뭐가 있어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는 접선이 아직 아니잖아. 아직도 접선이 아니잖아. 접선이 아니잖아. 이 x를 계속 움직여서 여기까지 보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지.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예요. x가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A를 향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함수를 선생님은 수학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나요? 네. 함수를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은데 안 배워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 수학하에 보면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 오늘 올려드릴게요. 어제 공부했어요? 2개? 네. 역함수 선생님 오늘 올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오늘 6시 30분인가 끝나거든요. 오늘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함수야. 보통 우리가 함수를 얘기하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잖아요. 그럼 화살표 방향만 바꾼 걸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났어요. 자, 우선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셨을 때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꽂혀야 되는 그림은 뭐냐면 이 문제의 주제가 되는 y는 fx 외에 뜬금없이 출제자가 y는 x를 그려놨죠. 맞습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y는 x라는 녀석이 나오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x축 좌표만 abcd 주고 있지. 얘를 y축의 좌표로 옮겨가지고 쓰시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보통 가르칠 땐 환전소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환전소 작업부터 해주셔야 돼요. 어머, 요만큼이 A였어? 그럼 요만큼이 A겠네. 요만큼이 B였어? 그럼 요만큼도 B가 되겠네. 요만큼이 C였으면 얘도 C가 되겠네. 요만큼이 D였으면 얘도 D가 되겠네 라고요. 이렇게 A, B, C, D를 옮겨주는 것까지가 Y는 X의 역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야, C에서 D까지 변할 때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평균 변화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X의 변화량부터 써야겠다. C에서 D까지 변한대. 뭐라고 쓸 거야? C에서 D까지 변하면 D-C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GX의 평균 변화율이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GD-GC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똑같아요. 지지만 지어버리면 분모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G가 뭐래? F의 역함수였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F의 역함수였으니까 얘는 G란 F의 역함수. 예, F의 역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F의 역함수의 D 그리고 F의 역함수의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녀석을 처리하기 위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자, 위에 개념을 살짝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적 해석 우리 공부를 좀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 함수는요 항상 X축에서 출발해서 Y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역함수는요 Y축에서 출발해서 X축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여기에서 출발했더니 여기에 도착되네 라고 우리가 쓸 때 A가 출발해서 fx란 함수니까 얘는 fa 자리에 도착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역함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건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방향인데 어쨌든 거꾸로 A가 출발해서 도착했네? 그러면 이때 도착된 값이 바로 역함수를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야. 방향이 거꾸로면 무조건 역함수를 붙여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다. A를.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방향이니까 도착된 값이 뭐가 되겠어? F의 역함수의 A가 되겠지. 왜? 원래 함수 자체가 역함수거든. 원래 함수 자체가 역함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선생님이 이번엔 이렇게 거꾸로 A를 출발시켰어. 그럼 원래 함수가 역함수인데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요 그래프적 해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에서 이 그래프적 해석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역함수에다가 D를 집어넣는다고? 지워버렸네. 써주셔야겠죠? B, C, D입니다.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나 누굴 출발시켜야 돼? D를 출발시키는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D를 쭉 출발했어. 함수에 닿았지? 그래서 거꾸로 내려왔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C. 그래서 얘는
C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또 역함수를 출발시키는데 C를 집어넣었대요. 그럼 가다가 함수에 마주쳐서 이렇게 꺾어져서 왔더니 몇이 되고 있어요? B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D-C분의 C-B라는 답 있습니까? 있죠.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막 역함수, 그래프적 해석까지 개념이 곁들여져서 나온 문제예요. 근데 메인 문제는 아니겠지. 왜? 우리는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훨씬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야 돼? 어머, 나한테 미지수 하나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구나. 그럼 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식 하나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을 때 라고 나와있지. 같다라는 건 등식 하나예요. 어머, 여기 등식 한 개 있으니까 미지수 하나 등식 하나 우리는 식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요 판단을 내리고 식을 세워야 돼요. 자, 1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래요. 뭐라고 쓸 거야? 우선 시작. 분모 자리에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에요. 분모 자리에 뭐라고 쓸 거야? 3-1분의 맞습니까? F3-F1 그냥 분모 분자 똑같이 F만 붙여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 즉 F-C를 구하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F-C를 구하는 공식 선생님이 몇 가지 가르쳤어요? 2가지 가르쳤지?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 F-C는 우선 리미트 x가 c로 향할 때 맞습니까? 네. x-c분의 fx-fc 뭐 요런 식 있을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는 요런 식이 있죠. 네. 어느 걸로 해볼래? 한 걸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요. 윗식으로 할래? 아래식으로 할래? 윗식으로 할래요. 자, 그러면 우리 윗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c로 향할 때 x-c분의 fx-fc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 빼기 1은 몇? 2 나오죠. 자, F3 구해보래요. 자, X자리에 3 대입해봐. 몇 나옵니까? 3 나오죠. 3 빼기 F1 구해보래요.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은 리미트 X가 C로 향할 때 X-C분의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죠. 빼기 F의 C는요. C의 제곱에 부호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2C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0분의 0꼴 문제는 딱 2가지 풀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해서 0으로 만들어내는 꼴을 없애버리거나 유리화하거나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수분해. 그래서 얘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이때 뭘 알고 있어? 분모 분자 모두 다 무슨 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x-c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분자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얘 묶으면 x-c, x 플러스 c 나오고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c 나오네요. 결국 요 식은요. 밑으로 할까? 다 정리하고 갈까? 분자식은 결국 x-c에 x 플러스 c 마이너스 2다라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씁니다.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2는 리미트 x가 c로 향할 때 x-c분의 x-c x 플러스 c 플러스 2이다.
그래서 요렇게 지웠다. 그랬더니 2는 x자리에 c를 대입하면 2c 플러스 2 요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선생님 제대로 계산했나? 20 플러스 마이너스네? 예, 죄송해요. 0 나와서 이상하다 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 잘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C 집어넣으면 2C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C 값 구하면 C는 몇 나오겠습니까?